19번 문제부터 출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15년도시면 되게 오래되셨네. 7년 되셨네. 저도 여기만 계속 있었으니까. 그때 15년도면 기초반인가? 제가 그거 네, 하고 있었을 텐데. 네네. 네. 개론 기초반. 그다음에 수원 나가고 대박 나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좀 부지런히 또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가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특급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고르라는데 일단은 특급 대상물은 당연히 다 숙지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아마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만 숙지하라고 하냐면요, 시험 봐서 합격하는 사람 말고 시험 안 봐도 그냥 바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 한 4명 정도 있거든요. 4개 정도 있는데 그거만 일단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 시험 봐서 합격된 사람, 이런 이제 단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물마다 시험을 보지 않아도 선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4명, 3명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이렇게 외워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특급에 될 수 있는 사람은 기술사나 이제 또 뭐 관리사나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 따고 5년 정도 1급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 따면 이제 7년 이렇게 해서 이제 1급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특급 대상물에 바로 선임이 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는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바로 선임이 되지만 10년 이상 근무하면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방공무원 10년은 바로 선임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임이 되려면 뒤에 뭐라고 붙어야 되나,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 이런 이제 단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사람을 먼저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요것도 과태료 문제.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거. 이게 개별 기준인데 개별 기준을 싹 다 외우기는 힘드시죠, 사실. 1차 위반했냐, 2차 위반했냐, 뭐 3번 위반했냐에 따라서 이 차수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그 차수는 1년 안에 같은 위반 행위로 또 처벌을 받으면 이제 2회차, 3회차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그 기간을 언제 기준으로 산정을 하느냐, 위반한 날이 아니라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똑같은 위반 행위를 또 하면 이제 차수가 올라가는데, 일단 여기는 뭐 그 차수를 떠나서요, 각각의 이제 개별 기준에서 옳은 걸 찾아라. 보통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과태료 300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임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 요것도 300입니다. 과태료 300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300이 아니라 200입니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해서 소화수가 제대로 이제 방수되지 않는 상태라든가 소화약재가 제대로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방치해놨다 그러면 요거는 2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이제 3번만. 3번에 수신반, 동력제어반이나 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이런 걸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 과태료 200이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거는 개별 기준의 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항목에서만 그냥 좀 가져온 거라서 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기본법, 아까 뭐 앞에서도 했지만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맞는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주상공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앞글자만 따서 주상공이다라고 하면 수평거리 100m. 근데 나머지 지역은 수평거리 140이죠. 2번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왜 틀렸냐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연결금속구 구경은 40mm가 아니라 65mm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상수도와 연결하는 건 맞는데, 혹시 저수조에 물을 끌어가면 당연히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설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동급수입니다. 그 다음 아까 급수탑 얘기했는데요. 급수탑은 이제 밸브가 있는데 밸브의 높이가
지상에서부터 1.5에서 1.7m 이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좀 높게. 그래서 뭐 저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 얼굴 높이 정도? 제 키가 172라서 많이 큰 건 아닌데 일단 여기 150에서 170, 이 정도 사이에 이제 밸브를 놓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준비하는 학생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자, 일단 1.5 이상 1.7 이하다. 이렇게 그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급수탑도 아까 얘기했지만 급수탑은 이제 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길러가는 게 아니라 밸브를 틀어서 물을 받아서 가는 거라서 급수 배관의 사이즈는 굵습니다. 100mm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목적이 아닌 걸 찾으랍니다. 요것도 이제, 법의, 4조. 그거 보면 119 종합상황실을 이제 누가 설치한다? 청장, 본부장, 그리고 서장입니다. 여기는 또는이 아니에요. 본부장, 서장 및, 그러니까 청장, 본부장 및 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설치하냐? 그러면 청에, 그다음에 본부에, 서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왜 설치하냐? 그러면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상황 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에 대응 계획 실행 및 평가 이런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9 종합상황실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위에다가 알려야 되는 거 있죠. 서에서 본부로, 본부에서 청으로 이렇게 해서 그 숫자 나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사망 뭐 5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상자가 뭐 10명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뭐 50억 이상, 이재민 뭐 100명 이상. 그다음에 관광 호텔은 그냥 바로 보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11층 이상일 때 그러면 이제 보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화재 경계지구로 뭐 지정됐다거나 아니면 숙박 시설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이제 종합병원, 그다음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이런 데도 마찬가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아니라 병실이 아니라 병상입니다. 병실이 아니라 병상이 30개 이상인 이런 병원들. 근데 이 병원도 아마 뭐 혹시 헷갈리시면 여러 가지 병원이 있는데 그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거, 119 상황실에 보고해야 될 병원은 종합병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정신병원이 먼저인데 저는 이제 외울 때 이렇게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요양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병원이 헷갈리시면 종합격투기 나가서 한 방 얻어 터졌더니 정신이 뿅 나가서 요양소 갔다.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 보면 이게 뒤집혀 있는데 이걸 다시 뒤집었어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 층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이거나 또는 5층이 안 된다 그래도 병상이 30개 이상 이런 병원이면 이제 바로 불나면 이제 바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등 이러면 이제 저장하는 수량이 지정 수량이 이제 3,000배 이상 이러면 또 바로 이제 위에다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이제 화재 상황들. 그 다음에 숫자 들어가는 게 또 있죠. 공장 연면적 뭐 1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1,000톤 이상인 선박, 항구에 메어둔. 그래서 항공기 불나면 바로 보고하는 거고요. 변전소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화약이나 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폭발화재가 났다. 그러면 뭐 그건 뭐 당연히 보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숫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위험물 당연히 하시니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3개 합치면 뭐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묶어서 제조소 등 그냥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법규 관계도 당연히 뭐 이제 저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하니까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도 하긴 하는데 자세하게는 안 합니다. 거기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는 승진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자세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도 다 받으셨죠, 그죠? 책 보시면 저도 하나 받고 싶은데 선착순이라 그래갖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달라 했더니 다 드리고 남으면 주겠다 이랬는데 안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일찍 오셨더라고요. 아까 저 이렇게 내려갈 때 좀 뵌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늦었죠.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 달라고나 해봐야죠. 공부하려고. 네.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네. 아, 그리고 뭐 승진은 당연히 뭐 이렇게 되실 거니까. 그리고 혹시 또 자격증 쪽에 또 이렇게 관심이 또 있으시면, 관리사도 괜찮거든요. 관리사. 아마 좀 주위에서도 이제 얘기 좀 들어보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 그 시험 과목이나 이런 것 제도가 면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목이 좀 26년도에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그 전에 뭐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5년 이상이면 관리사 시험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도전도 또 한번 나중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중에 혹시 저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나오셨을 때 그때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니까 한번 관심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연봉도 또 되게 된다고 하니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2번이고요. 자, 23번은 소방활동 종사명령. 누가 하느냐? 옳지 않은 거. 일단은 본부장 또는 서장은 화재 현장에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분이 대장님도 들어가는 가는데. 그 다음에 2번.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데 본부장 서장으로부터가 아니라 시도지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 4번은 보호장구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24번 간이 스프링클러 요것도 숙지를 잘 하고 계시면 4번이죠. 4번 숙박시설 중 생활용 숙박시설로서 해당하는 용도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모든 층에는 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또 하게 돼 있고 지금 또 바뀐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뀌었다기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 게 근린생활시설 중 그 또 뭐 있어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번입니다. 종합정밀점검 요것도 체크를 좀 잘 해놓으시는데 이 종합정밀점검에서 문제가 만약에 좀 이제 나온다고 치면 어느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냐면 대상물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들 이런 대상물은 꼭 챙겨 놓으시고 그게 4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제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이라든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인데 호슬 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 설비만 한 건 빼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인데 그 대상물에서는 또 제조소 등은 또 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공기관인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대신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근데 소방대가 편성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또 제외한다. 그래서 그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업자만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소방시설 업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술사 및 관리사 이런 사람들도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작동기능점검은 포함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다음 달에 아니라 그 달에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에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2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회차는 또 마찬가지 기본법부터 그래서 업무의 응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응원 응원권자는 누구죠? 소방 업무의 응원은 누가 하죠? 본부장 서장이 하겠죠. 그래서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 이러면 응원권자는 본부장 또는 이제 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 요청을 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또 상호 간에 응원에 대한 협정을 또 맺어야 되죠. 상호 응원 협정 이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또 맺어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호 응원 협정 사항들이 1개, 2개, 3개, 4개, 뭐 5개 이런 식으로 있고 요 안에는 이제 또 가, 나, 다 이렇게 있고 여기도 가, 나,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소방 활동과 관계되는 거. 소방 활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응원 협정사항으로 들어가는 소방 활동은 뭐 5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거, 이게 사실 소방 업무에 관한 거를 할 때는 이제 긴급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거니까요. 긴급하지 않은 거는 상호 응원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뭐 경계라든가 진압, 이건 이제 급한 거죠. 그 다음에 구조, 구급, 이것도 급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화재, 조사. 조사도 빨리 해야지, 빨리 안 하면 뭐 변색된다거나 이러면 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긴급하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은, 얘는 소방활동이고, 2번은 이제 어떻게 요청할 거냐. 그러니까 응원, 출동 요청 방법이라든가, 대상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멀리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돈 들어가는 거. 소요 비용.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 그래서 자동차 연료 보급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 응원 협정 사항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수당 들어가거든요. 수당. 그러니까 3호는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겁니다. 소요 경비 부담. 누가 부담할 거냐. 어떤 식으로 부담할 거냐. 여기 이제 수당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대 들어갑니다. 밥값. 그 다음에 옛날엔 피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복이라고 용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의복의 수선. 그러니까 만약에 활동하시다가 이제 망가지거나 틀어지거나 그러면 누가 수선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지사들끼리 다 협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출동 이게 대상 지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는 평가, 훈련 및 평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협정을 하고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게 수당이죠. 일단 많이 주면 좋죠. 저 서울에서 인천 들어갔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인천은 이제 그닥 또 이렇게 서울보다는 많은 비용이 없는 데라 들어오시면 거꾸로 왔을 때는 많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가면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 이런 거, 자 이런 게 이제 상호응원 협정인데 지금 응원에 대한 상호응원 협정은 시도지사가 맺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청장은 여기는 청장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상호 간에 이제 응원 협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화재경계지구. 아까 앞에 그 1강 1회 때도 한번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대통령령이 아니라요. 여기 행안부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것도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 그닥 업무를 하실 때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험은 이렇게 이제 꼬투리 잡는 걸로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게 틀렸고 나머지 2, 3, 4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읽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는데요. 그 화재경기지구 안에 들어있는 이 대상물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이제 본부장 서장이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관계인에 대해서도 교육 훈련을 또 시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동시에 다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은 소방특별조사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교육을 한다면 관계인에게 열흘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통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건데요. 특히 여기는 강습교육, 뭐 실무교육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이 법에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이제 강습이죠. 보통 이제 강습이라는 거는 기술이 없지만 기술을 갖게 이제 습득을 시켜준다. 그래서 뭐 습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강습교육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안전관리자로 종사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업무에 대한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향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은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현재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강습교육은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교육자가 누가 교육을 받을지를 고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에다가 이제 공고로만 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강습교육은 보통 20일 전에 공고를 띄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무교육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대상자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나와서 실무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교육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교육은요, 보통은 10일 전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소방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30일입니다. 30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이 아니라 화재경기지구 안에 있는 그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열흘 전에 알려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30일이에요. 거기가 바뀌었어요, 사실. 거기도 원래 옛날에는 10일이었는데 한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30일 전에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은 청장이 하는 건데 이 청장이 이 안전원에다가 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원장이 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그 선임에 대한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선임 신고는 또 본부장 서장한테 합니다. 근데 교육에 대한 통지는 그럼 또 왜 안전원장이 하냐? 그 과정이 또 다 있죠. 그래서 본부장 서장한테 우리가 이제 관계인이 이 사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라고 해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본부장 서장한테 신고를 하면 이 본부장 서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필요 없고 그냥 안전원장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원장이 누가 선임돼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안전관리자에게 30일 전에 나와서 교육받아라라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안전원장이 한 달 안에 다시 자기한테 알려줬던 본부장 서장한테 다시 알려줍니다. 누가 와서 교육 받았고 안 받았고.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부장 서장이 이제 그 안전관리자에게 또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어요. 법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별 기준에 들어가시면 50만 원 정도 매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부장 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안전원장이 또 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규칙은 그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에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 또 혼돈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나 만들면 그게 하나가 또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30일 안에 선임을 하고 선임을 받은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본부장 서장한테 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30일이라는 또 기준을 또 언제로부터 30일이냐 이게 이제 시행규칙이 또 나오거든요. 보통 이 새롭게 대상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완공이 되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 선임을 한 날로부터 다시 14일 안에 본부장 서장한테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상물이 있는데 증축이 됐거나 용도 변경이 되면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완공일, 용도 변경이 되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자, 막 공동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라고 본부장 서장이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받은 날로부터 또 30일. 자, 원래 종전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데 해임당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또 30일. 그래서 대부분 다 30일로 돼 있죠. 근데 기준은 해당하는 날로부터 다음 날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선임에 대한 것도 한번 읽고 확인 좀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은 통상적으로는 10일 전에 알려주는 게 보통이다. 근데 소방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 교육만 30일 전이다. 그거를 하나 좀 별도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시행령상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이것도 옛날엔 진짜 손실보상을 대부분 아마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겠지만 나시죠? 그 시도지사가 이제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지부지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그 손실보상이라는 조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청장 또는 이제 시도지사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다가 이제 손실 입은 사람이 직접 요청을 하게 돼 있죠. 옛날에는 누가 한다고 그래요? 그 손실을 입힌 우리 그 소방관들이 시도지사한테 좀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하면 이게 이제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막 그런다 그래갖고 실제로 요구를 또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실보상에 대한 이제 조문이 새롭게 딱 만들어지니까 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의결을 해서 정당하게 이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회 임기는 2년, 보통 위원은 2년이고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이다가 아니라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 5에서 7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0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30일 안에는 이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결을 신청을 하면요,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결정일이 있어요. 결정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라는 거는 보상금을 지급할지 말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했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실을 이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통지일이에요. 그럼 통지일은 결정을 한 날로부터 이게 이어집니다. 이제 결정일로부터, 그러니까 결정한 날로부터 열흘 안에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이제 통지를 하는 거고요. 통지를 했으면, 자, 아까 돈을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런 걸 이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급일은 이게 이거예요. 통지를 한 날로부터, 통지일로부터 이게 30일입니다. 이내에 계좌로 싸줍니다. 통장으로. 만약에 근데 우체국이나 이제 금융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 사신다 이러면 이제 현금으로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줄 때는 다 일시불로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돈이 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분할로도 줄 수 있는데, 아니 무슨 시도에서 돈이 없어요. 이 정도 돈은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법에는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할하여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요. 그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날짜를 이제 잘 보시고 60일 이런 거 혹시 또 이 빈칸 채우기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요 문제에서는 이제 틀렸고, 자, 4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또 외우고 계셔요. 특수가연물. 그래서 올해 이제 또 특수가연물에 대한 게 좀 일부가 좀 변경이 돼서 내년에는 이제 다 달라지거든요. 지금 외우고 계시는 게 아마 이제 뭐 쌓아서 저장할 때 뭐 쌓는 높이 얼마 하고 바닥 면적은 뭐 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석탄 목탄은 뭐 200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뭐 살수 설비라든가 그 방호구역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높이는 15m까지 할 수 있고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데 석탄 목탄은 뭐 3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과 바닥에 쌓는 부분은 뭐 1m 이상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좀 늘어났어요. 이거를 지금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적용하는 게 실외에 쌓냐 실내에 쌓냐, 그 다음에 이제 쌓는 데다가는 또 무슨 표지를 해라, 그리고 바닥과 바닥은 또 얼마 이상 뭐 떨어뜨리는데 두 가지 중에 선택해라. 높이가 뭐 얼마면 뭐 그거보다 뭐 큰 걸로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합격 다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뭐 빨리 승진하고 이제 자격증 공부하셔야지. 예? 아니면 또 욕심내서 또 그 위로 한 번 더 이렇게 가시고. 자, 답은 1번이죠. 넝마 종이부스러기는 400이 아니라 1000이죠. 1000. 그래서 잘 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5번. 이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기 잘 좋아하는 졌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양은 사실 많아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옛날에는 또 없었죠. 아마 이것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든 아파트는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다. 아니죠.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자, 우리 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뭐 3층 이상. 근데 요것도 또 달라진 게 뭐예요? 한 동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편도 2차선 이상의 주정차가 금지된 이 도로에 접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한 동짜리예요. 그러면 아무리 100세대 이상이다 하더라도 편도 2차선 이상의 주정차가 금지된 이 도로에 한 동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소방활동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다. 이러면 이제 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에도 다 이제 써드렸는데, 자, 일단 1번 틀렸고요. 자, 2번. 자, 우리 방해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참고로 이제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면 이건 방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해당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주차구역 선 안에다가 이게 주차를 해놓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주차구역 선 밖에 주차를 해놓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방해행위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전용구역은 노면 표시는 기본 황색이고요. 자, 문자 색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문자 색이 있죠. 얘네들은 백색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빗금으로 하는데 아마 이제 해설에도 그림 다 이게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P 그 다음에 뭐 소방차 전용 이런 문자들 뭐 119 이렇게 이제 아마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또 빗금도 해라 이죠. 주차하지 마시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노란색인데 요 P라는 글자와 소방차 전용 요거는 백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맞았어요. 4번은 각 동별로 뭐 주택의 공동주택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과 후면에다가 전용구역을 한 개수 이상 예외 없이 설치한다가 아니라 예외도 있죠. 만약에 전면에다 설치를 했더니 여기서 앞동과 옆동에 소방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등에 지장이 없더라 라고 누가 지정해주면? 청장이 지정하면 그러면 이제 한 동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렇게 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소방차 전용구역을 하나씩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만들어라 이 소리인데 여기다가 만들면 이쪽 동도 소방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쪽 동도 소방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청장이 딱 이렇게 지정을 하면 요 동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예외 없이 그랬으니까 이제 틀렸다. 3번만 맞은 거예요. 자, 6번 자,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아까 비용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라 했으니까 법에는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써 있거든요. 그 사람이 관계인, 그 다음에 불낸 사람, 그다음에 물건 훔쳐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사람은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7번에, 자, 보일러 등, 위치 구조, 이건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자, 여기도 1번에 전기시설, 전류가 통하는 전선은, 자, 누전 차단기가 아니라 과전류 차단기고, 2번에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에는 이동식 난로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냐? 돌 수가 있죠. 쓰러졌을 때, 연료가 새 나오지 않게끔 하면서 동시에 이제 불이 꺼지는 아니면 완전히 바닥에 딱 고정을 시켰다. 이러면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동식 난로도. 자, 절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틀렸고. 3번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죠. 그래서 4번만 맞았죠. 아까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불을 사용하는데 지켜야 되는 사항도 이 전기시설이나 수소가스를 이용하는 기구는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그게 시행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기존대로 숙지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가시면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뒤에 또, 뒤에 교수님 또 수업 있으시지. 아까 여러분들은 해당 없으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뭐 하셔요? 1시간 동안? 쉬셔야지. 자, 8번입니다. 자, 소방기관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아까 우리 소방기관에 대한 설치는 대통령령. 소방력 기준에 대한 거는 행안부령.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 등 분류와 표준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숙지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9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체험관은 뭐로 정한다?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우리 박물관은 당연히 3번에 행안부령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자, 2번에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한 거는 이제 시행 규칙에 나오는 거니까 행안부령이 되겠고, 비상소화 장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설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다 시행 규칙에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행안부령.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2번에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전부 다 행안부령에 정해져 있죠. 규격, 소방차는 종류 많죠. 물탱크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이런 표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전산 장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문제 내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데 더 중요한 거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는 소방 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좌한다죠. 전부를 보좌하는 게 아니라 3번이 답이죠. 4번에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는 소방활동 장비로서는 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많이 있죠. 근데 또 뭐도 있나요? 이게 활동 장비 말고 또 하나는 이제 소방관소형 청사의 건축. 근데 우리 이제 건축에 대한 또 범위도 아셔야죠. 그래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렇게까지만은 국고보조 대상이지만 대수선이라든가 용도 변경할 때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1번은 피난 구조 설비 중 우리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통 지하가 중 지하상가, 운수시설 지하역사, 판매술 중 대규모 점포 이런 데는 맞는데 4번을 왜 틀렸느냐? 호스릴 이산화탄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우리 두 번째 법상 청문에 대한 사유를 옳지 않은 거래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두 번째 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란다. 우리 소방시설법. 여기 소방시설법에서 아마 못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성능인증 들어보셨을 거고요. 성능인증은 청장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기관 지정, 이런 것도 청장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취소한다거나 할 때는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청문을 거쳐서 또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제품검사, 이거 전부 다 청장이 하는 건데, 당연히 취소나 중지할 때는 청문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요 소방 시설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설계업, 방염업, 자, 설계업, 방염업, 이거는 이 법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업, 공사업 또는 감리업, 방염업 이건 전부 다 공사업법에 있는 거라서 해당 법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청문에 대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가 기억이 안 나도 이거는 우리 시험 보면서 못 들어봤는데 이러면 이제 그거 답으로 가시면 되니까. 자, 13번.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에 대한 자격 취소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한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인데 2가지는 기본적으로 공통이거든요. 뻥쳐서,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거나 등록을 하면 그거는 나중에 걸렸을 땐 가차없이 취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를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가차없이 바로 취소를 합니다. 이 2가지는 항상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업이니까 업에 대해서는 이제 빌려줬을 때, 그러니까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른 업자에게 이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차없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근데 사람, 관리사, 아마 우리 시험 보면 또 관리사가 들어가니까 관리사는 4가지 중에 하나 걸리면 바로 취소해요. 그럼 아까 2가지는 뻥친 거 또는 결격 사유 이러면 바로 취소되는 거고요. 관리사도 관리사 자격증 빌려주면 이건 바로 취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다 이러면 또 바로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는 4가지, 관리업은 3가지. 근데 그 중에 2개의 공통은 뻥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결격 사유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취소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런 건 보통 이제 걸리면 시정이라든가 보안 좀 해달라 이런 요구, 아니면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라서, 자, 1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4번. 자, 근린생활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근생은 또 잘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해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건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융업소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그러니까 이상이다 미만이 되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이제 대상물 하나 주고요. 이게 근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라는 거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단란주점은 얼마 미만일 때면 근생이에요. 150이죠. 그러니까 300이면 당연히 이거는
위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골프 연습장. 이거 뭐 이렇게 이제 뭐 운동하고 이러는 거니까요. 이거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제 근생이죠. 그 다음에 미용원, 이용원 이런 거는 뭐, 상관없죠, 대부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성능위주 설계에 해당하는 대상물을 고르시랍니다. 성능위주 설계는 항상 신축이라는 말을 또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뭐 증축할 때 이러면 또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은 대부분 이제 연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20만이죠. 2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층수가 30층 이상인 대상물. 단 아파트는 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가 50층 이상인데, 자, 여기 아파트 제외라고 하는 요 30층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그죠? 지하층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이게 아파트거든요. 얘는 뭐가 안 들어가요? 예, 지하층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들은 30층 이상을 산정할 때 지하층을 포함해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층 이상인데, 얘는 이제 그 50층에는 지하층이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면적, 그죠? 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 철도시설 및, 그죠? 도시철도시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죠? 공항시설.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하연계 복합건 축물인가요? 지하연계 복합건 축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얘가 지하연계인데?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영화상영.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죠? 여기 네 번째가 하나, 원래 이제 바뀌었는데, 하나의 건축물에 이렇게,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 대부분 저희 집 앞에 저 CGV가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들어온 거라 성능위 설계 대상 아닙니다. 건물이 이제 만들어질 때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이 딱 들어요. 대부분 이제 뭐 딱 영화상영관은 뭐 CGV나 뭐 롯데시네마 이런 건데, 저희 집 앞에는 계양 CGV가 하나 딱 서 있는데, 그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CGV가 이제 적자니까 그걸 다른 데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계속 CGV예요. 근데 그 건물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밑으로 다 죽었어요. 폐하갑니다. 폐가. 맨 꼭대기에 CGV랑 저기 돌잔치하고 이런 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 운영을 못 하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할만한가 봐요. 그래서 가끔 애기들이 저기 팝콘 먹고 싶다고 나한테 사갖고 오라고. 팝콘 어디서 사지? 그러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저 가서 사오라고. 뭐 슬리퍼 신고 가서 영화는 안 보고 팝콘만 사갖고 이렇게 끌어안고 갖다 주면 잘 먹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달라 그래서 손잡고 가서 사왔는데 극장이 좀 없어야 되는데 가까워서. 물론 편의점 가도 팝콘이 있는데 맛이 없죠. 근데 거기는 또 맛이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있어서. 극장 다니시죠? 저도 얼마 전에 진짜 몇 년 만에 갔는데 와, 너무 비싸졌어요. 저 연애하고 할 때는 주말에 가도 6,000원? 7,0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뭐 곱절로 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화 상영하는 방식이 또 이게 4D라든가 또는 벽에서 이렇게 양쪽에 쫙 스크린이 하나는 있는데, 이 양쪽 벽에도 영화가 나와요. 그래갖고 시야가 좀 넓어지게. 그래서 마치 이제 비행기 딱 막 가면 옆으로 막, 탑건2 보러 갔거든요. 매버릭. 그래서 그 4D로, 우리 딸내미 친구 아빠랑 둘이서 봤습니다. 딸내미들은 없고요. 딸내미들이 친구인데, 거기 아빠랑 저랑 단둘이 그 탑건2를 이 4D 상영관에서, 원래는 바로 옆자리였는데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칸 떨어져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좋다고 막 영화 보고 나와서 한 잔 먹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집사람들 불러내서 이제 같이 먹고, 애들은 집에서 놀으라고 하고. 근데 이유가 있는데, 이제 비행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그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애기 아빠는 그 시뮬레이션 게임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집에 갔더니 스크린은 3개를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이 핸들 아시죠? 이 비행기 핸들, 요크라 그러는데 이거랑 발바닥에 저 페달이 있어요. 러더라 그래서 그거랑 뭐 조이스틱, 뭐 스로틀 뭐 다 있어요. 완전 그 비행석 그 조종석 같아요. 그거 와 나도 하는데 저도 비행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서 좀 하나씩 이렇게 저도 집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시설은 아니고 저는 방에 없어서 안방에다 그냥 큰 거 모니터 하나에다가 그냥 핸들 하나 달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장비는 그 아빠가 옛날에 쓰던 거 빌려준 거 그걸로 둘이서 이렇게 헤드폰 쓰고 무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저녁 때 만나자고 아빠끼리 약속한 게 아니라 애들끼리 약속을 잡았네요 벌써. 그래갖고 자전거 타러 가자고. 그 자전거 타고 뭐 할 거예요? 뭐 뻔합니다 이제. 안 봐도 뻔해요. 아니면 그냥 반주로 저녁이나 같이 먹든가. 자, 하여튼 영어상인가 여기 나와서 자, 그러면 15번에는 답이 4번이죠. 그 높이가 120m인 아파트. 요 뒤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50층 이상이거나 또 이제 200m지 200m.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 120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건 아파트 제일 아래으니까. 그래서 4번만 맞았다. 자, 나머지는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16번. 요거는 우리 그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 대상물을 하나로 볼 거냐, 뭐 두 개를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다시 각각으로 볼 거냐 이런 그 비고 사항이 나오는데요. 거기 대상물 두 개에 연결 통로가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 연결 통로에 대한 조건 가운데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거리가 얼마 이하일 때 두 개를 하나로 보는데 대신 또 그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에는 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거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비고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던져지면 또 이제 맞추셔야 되니까 자, 벽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내화 구조의 연결 통로다라고 하면 6m 이하. 벽이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 10m 이하인데 이때 벽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중에서 2분의 1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벽이 없는 걸로 보고요. 2분의 1 이상 올라와 있으면 벽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6m, 10m,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이거 비고 부분이에요. 비고 부분에 숫자 나오는 거는 거의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챙겨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우리 아까 앞에서 1회 때도 뭐 간이가 나왔었는데 똑같네요. 문제를 같이 넣었나? 자, 여기도 3번입니다. 그 숙박시설 이거는 300이 아니라 600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18번째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우리 청장이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공항시설도 있고 뭐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많이 있고 뭐 초고층 및 지하계 복합건축물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상영관으로서 뭐 수용인은 1000명, 전통시장은 뭐 점포가 500개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조소 등은 또 없죠. 제조소 없습니다. 석유 비축시설 이런 거 있고요. 천연가스 뭐 인수기지 및 공급망 이런 거 있는데 제조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재도 있어요. 그래서 잘 또 보시고 자, 그다음에 19번. 자,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조금 이제 참아 주시고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9번. 요거는 공동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본부장 서장이 이제 할 수 있는 대상물 중에 관리의 권한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옳지 않은 건데 사실 이제 전통시장은 지금 해당하죠.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다 맞아요. 그 대상이냐 아니냐로 다 따지면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답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번이라고 제가 답안지에다 넣어드렸는데 1번이 만약에 되게끔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2, 3, 4번은 대부분 다 기준에 해당하는 걸로 딱 맞게끔 들어갔는데 1번은 이제 두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또는이 아니라 미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답을 만들자 하면 1번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그냥 대상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봐라라고 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만약에 뭐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뭐 대규모 점포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꿔버리면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일단 요렇게 해서 답이 없는 걸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 좀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없다. 만들자 그러면 1번. 자 그 다음에 20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 시설의 정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갈 말은 자 우리 요거는 이제 구조의 4인가요? 거기 이제 아마 나오는 뭐 청장이 이 소방시설 규정에 대한 사항을 얼마에 한 번씩 뭐 정비하자 이런 그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계시는 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들 있죠? 관계인이 설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옥내수화전 설치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이게 아마 시행령 별표 5번인가 그럴 건데 이 규정이 만년 동안 계속 가는 게 아니라요. 그 규정을 3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제 정비를 좀 해주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6층 이상인 거라는 건 아시겠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11층 이상이었고요. 더 예전에는 11층 이상의 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의 또 스프링클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층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서 그냥 11층 이상인 대상물 모든 층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저 밀양에서 있었던 그 세종병원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도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하게끔 또 법이 늘어났죠. 그리고 11층에서 6층으로 이제 내렸습니다. 거기는 병원이 5층짜리였는데 근데 그 옆에는 세종 요양병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하게 돼 있었어요. 옛날 법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세종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돼 있는데 요 옆에 있는 똑같은 병원인데 그냥 세종병원이라고 돼 있는 데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병원 또는 뭐 치과병원, 중압병원, 한방병원 이런 데도 사용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게끔 이렇게 법을 이제 바꿨죠. 그리고 11층이었던 애를 6층으로 내리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안에 소급 적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또 많이 그렇게 이제 바뀐 게 좀 오래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가에 들어갈 말은 대부분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뭘 고려하느냐? 규모, 용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어요. 그건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라. 이게 이제 가에 들어갈 말이고, 자, 청장이 3년에 한 번씩은 정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요 3년에 한 번이라는 거 하는 것만 알아도 답은 바로 나오네요. 1번. 이렇게. 자, 21번. 자, 우리 화재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답은 1번은 그죠 매각 본부장 서장이 이제 보관 기간이 종료되면 보관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언제로부터 뭐 7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그죠 공고를 먼저 해주죠. 공고 기간이라는 게 먼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운 날 그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날로부터 14일간 본부와 또는 이제 서해, 본부나 서해 게시판에다가 이제 공고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 기간이라는 거는 이때도 물론 물건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보관이 아니라 공고를 해주는 날로 설정이 된 거고요. 시행령에 가시면 보관 기간을 다시 설정을 했어요. 여기는 뭐라 그랬냐? 그죠?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7일입니다. 이게 이제 보관기간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물건은 이때는 없느냐? 이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보관해 주는 거는 실제로 뭐 한 21일 정도 보관을 해 주겠지만, 법에 명기되어 있는 얘네들은 이제 공고해 주는 기간이라고 설정이 된 거고, 그 공고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간이 이제 보관기간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때는 굳이 공고는 없어진다 이거죠. 대신에 이제 물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폐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각을 하면 이 돈이 발생하는데 그 돈은 이제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국세로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혹시 저 소유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그 보상에 대한 또 내용이 있는데 이 보상권자가 이제 누구로 돼 있냐면 본부장 또는 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령 그 사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저기 나오네. 법에 나오는 거죠, 법에. 그러니까
화재 예방 조치 등은 소방기본법 아마 12조인가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공고기간이라는 게 이제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기간과 보상권에 대한 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짜들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보상권자를 또 청장이나 시도에서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본부장 서장이 보상합니다. 화재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물건을 치웠다거나 했을 때는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와 협의하여 본부장 또는 서장이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아,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 우리 소방용품 중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를 옳지 않은 거. 누전 차단기가 아니라 누전 경보기입니다. 그리고 수신기, 감지기, 또 이제 혹시 들어가면 이제 발신기, 뭐 중계기, 음향장치, 뭐 경종만 해당한다.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자, 이거는 별표 3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령 별표 3번이에요. 소방용품. 자, 24번. 이거 규칙상, 아이고, 같은 문제가 있네요. 예. 왜 그랬지? 정신이 없네요. 자, 4번이고요. 25번. 요것도 시행규칙상 우리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통한다거나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해당 사항 아닌 거 찾는 건데요. 보통 법에는 뭐가 좀 많냐면 연 1회가 많아요. 근데 얘는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입니다. 그래서 1번에 연 2회 이상은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하거나 분기별,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입니다. 1회 이상. 아니면 이제 보기 쉬운 곳에다가 이제 게시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이런 데다가 피난 안내 영상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활용해서 반드시 이제 교육이나 홍보를 또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은 많이 갔는데 뭐 중간에 뭐 이게 나와서 또 얘기도 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만 고생이 아니라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좀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시기 전에 좀 궁금한 사항 있다거나 하면 제가 이게 알려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 연락처 받아 가시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좀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다들 승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면 이제 소방장 옛날 생각나세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그러면 소방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이네요. 그래서 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소방장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